1000불 넘어가는 건 잘 안 사요. 한 벌에. 네. 제가 저 사실 연습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나 보다. 떨리는데. 아, 잘못 눌렀어. 잘못. 저는 이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분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름까지 예술적이냐.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여성 피아니스트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전 우주를 통틀어서. 네, 가장 좋아하는 여성 피아니스트. 네. 그만큼 굉장히 연주도 대단하지만 어떤 애티튜드 그리고 어떤 마인드까지 정말 천재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의 삶이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졌길래 이런 대단한 연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좋은 날의 씨는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약간 좀 클래식 문외한이기 때문에 굳이 클래식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밤. 레드카펫. 여기 예. 네가 누워. 제가 놀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고 온다고. 제가 너무 막 입고 왔나 봐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아기 꼽으시다니요. 네, 제가- 이 또 클래식계 패셔니스타로 굉장히 유명하신. 너무 환영합니다, 네.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공연장에서 뵀었는데 네.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까 네. 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두 분은 어떻게 인연이 감사합니다. 되신 거예요? 저는 워낙 옛날부터 팬이었고 우리 SNS에서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저를 팔로우 해주신 거를 제가 보고 너무 놀라서 아이고. 네. 왜냐면 저는 당연히 이제 저희 세대에는 네. 우리 한국 음악계에서 이제 그럼요. 음악의 아버지 맞아. 전 정말 너무 좋아했고 네, 제 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항상 이렇게 아이고. 네, 작곡가님 음악 있었기 영광입니다. 때문에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이언티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장기야 좋아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퍼포머니까 또. 네, 그쵸 작곡가님하고는 네. 또 다른 개념. 고맙습니다. 어쨌든 너무 영광이고. 일단은 네. 술을 한잔 하면서 네, 술이 네. 있어요. 네. 와인 좋아하시죠? 네, 조사를 다 했어요. 예. 와인과 분식 좋아하시는 예, 거. 맞아요. 네, 이거 듣고. 그래서 원래는 즉석 떡볶이를 가서 시킬까 하다가 네, 바짝 아주 신경 써서. 긴장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한잔 하시죠. 얼마나 제가 감정에 북받침이 있었는지 네. 오늘 아침에 네. 작업하다가 제가 그 곡을 썼습니다. 제목은 손여름. 곡 제목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작권 때문에. 잠깐 들었는데 네, 막 너무 아름다운 곡을 쓰셨던데요? 그래서 저 들으신 거죠? 네, 저 들었어요. 살짝 들어서 알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 막기가 듣기에도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면 너무 좋지. 네. 강원도 네. 원주에서 네.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근데 대기 그러면 원주에. 맞습니다. 오. 네. 강원도 원주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데. 원주는 사실 뭐 제가 소도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많거든요. 35만 정도 오. 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외국 가서 뭐 나 소도시에서 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커? 그럼 어느 정도 작아? 그래서 35만이라고 엄청 그게 많아. 무슨 소도시냐고 막 이러니까 예. 사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좀 높은 너무 편이에요. 높으니까. 서울은 말이 안 되게 많은 거예요. 그쵸. 혹시 운전도 하세요? 제가 운전이 이제 면허증이 있죠. 있어요? 면허증이 있지만 면허증만 있고. 면허증은 있으나 신분증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뭐 줄여서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죠. 예. 아, 그럼 일단 운전 직접 축하드립니다. 잘 안 하시는. 원래 공주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에요. 네. 정말 피아노계 공주님이 여왕님이시구나. 아니요, 이제 그죠, 저 퀸이죠. 아직까지는 공주님. 이제 아. 아직 애기시니까. 아하. 네. 원주에서 서울까지 레슨을 받으러. 네. 야.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정말 맨 처음에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동네에서 네, 네. 거기에 계시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1년 후에 나 말고 더 좋은 선생님 소개해 주겠다 해서 소개해 주신 분께 또 갔어요. 거기 그분이 이제 서울 사셔가지고 거기로 다니다가 예. 그 선생님이 또 1년 후에 우리 선생님한테 소개해 주겠다 해서 그 선생님한테 또 서울에 가시는 여의도에 계시는 선생님께 그래서 그렇게를 초등학교 우와. 6학년까지 알겠다. 이게 어떤 네. 케이스인지 너무 알겠다. 신기해. 이게 뭐냐면 네. 원주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받았잖아. 네. 근데 자기가 가르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높은 선생님, 그 선생님도 좀 이따가 내가 못 가르쳐 이렇게 간 거예요. 소름이에요. 아, 네, 네. 그게 보이는 거지, 선생님들 그렇죠, 눈에.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러다가 네. 이제 한여종에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김대진 선생님을 네. 현재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이신데 저희 선생님이 예, 선생님을 뵙게 되어서 그것도 되게 우연하게 소개로 이제 갔어요. 저는 사실 그 6학년 때까지 배우던 선생님하고 그때 어떤 이유로 못 배우게 돼서 그때 진짜 선생님은 그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피아노 못 치나 보다 약간 거의 이렇게 와.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이었는데 네. 좀 슬펐겠어요. 네, 그때 되게 애긴데. 네, 애기였는데 안 좋았고 그러다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대진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예술학교 예비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예비학교는 이제 토요일만 가는 학교거든요. 네, 일반 학교 다니다가 네. 토요일에 여기 서울 여기 예종 와서 네, 공부하고 다 네, 여기 그럼 다니신 거예요? 서초동.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3년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종에 입학해서 학교 다니고 아. 네. 제가 고등학교를 가는 대신 예종을 일찍 좀 와서 완전 네. 엘리트 코스잖아요. 아니 그냥 뭐 저 말고도 많은 학생이 그렇게 어쨌든 엘리트 코스죠. 아니, 사실 얘기하는데 거부하시면 안 네, 됩니다. 네, 누가 네. 그렇게 합니까? 네, 근데 본인은 사실은 네.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내가 네. 얼만큼 잘 치는데 네. 언제부터 내가 나 좀 하네. 네. 언제 느꼈어요? 솔직히 그때 예비학교 갔을 때 처음 알은 것 아.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제 주변에 저는 원주에서 자랐는데 그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한 명도 음악하는 사람이 없었어서 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6학년 때쯤 쓴 일기를 봤는데 네. 막 그렇게 써있는 거 재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와. 6학년 때 네. 그래서 막 더 재능이 있어서 좋았을 때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비학교 딱 갔는데 남들보다 잘하는구나. 남들보다 무지 빠르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알아요. 왜냐면 나 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네.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것도 보고. 보니까 오 괜찮았구나. 유학생활 얘기를 한번 아, 네. 본격적으로. 몇 살 때 가셨어요? 제가 예종 졸업했을 때 만 20살이어가지고 그때 10월부터 유학을 갔죠. 그리고 유학생활은 혼자 떠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 성인 됐으니까 뭐 언어 일단. 언어도 사실 그때 뭐 독일어는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 갔을 때는 독일어는 뭐 당연히 아예 못했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다 독일어 배우기 약간 시기를 놓친 것도 그래요?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랑 제가 영어로 이제 대화하고 저희 클래스는 독일인들이 거의 없었고 다 그래요? 국제적인 좀 그런 클래스였어가지고 그럼 구테나트 뭐 이런 거. 그 정도 구텐탁. 좀 알아듣는 정도만 조금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도 뭐 말이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또 시스템이 되게 강한 나라, 확고한 나라인데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안 속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기에 편입되기가 좀 어려운? 전 유럽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전 유럽이. 전 유럽이 그렇고 그게 지금 어떤 나라라고 특정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나라 예전에 입국 가잖아요. 컬러드, 넌 컬러드라고 나눠져 있어요. 입구가, 출입구가. 근데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는 뭐 약간 좀 놀라긴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나 보다. 네,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음악이 워낙 그쪽의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유럽의 음악이다 보니까 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약간 느끼면서 그냥 참고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도 되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네. 제가 간 게 거의 18년 전, 20년 전이니까 그때로부터 10년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지금까지 10년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맞아요. 네. 유학 가서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두 분만 얘기해 볼까요 한번? 저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이 제가 하노버라는 도시에 학교에 다녔는데 네.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리에 바르디라는 이름의 선생님이신데 네, 대가시잖아요. 네, 네, 되게 네. 유명한 선생님이시기도 네. 하고 저도 그냥 유명해서 못 모르고 선생님 레슨 한번 갔다가 너무 반해가지고 네,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저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도 뵙고 왔는데 저 되게 사실 제가 하노버라는 도시에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 중에 사실 거기 살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그렇죠. 학교도 졸업했고 제가 뭐 오히려 더 큰 도시에 가면 비행기 더 큰 공항도 있는 도시에도 갈 수 있는데 굳이 거기 살고 싶은 이유가 큰 몇 개 중에 하나 선생님이 거기 계속 계시니까 가끔씩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그 약간 원주 같은 느낌 들겠다. 네 맞아요. 도시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 사는 건데 하여튼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셨고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너무 저 인생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 개인적으로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저도 제가 생각해도 남이 보면 부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명도 없어요. 네. 계속 독학을 하셨기 때문에 독학하고 혼자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선생님이고 베토벤 선생님이 그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제플린 선생님이고 비틀즈가 선생님이고 좀 그런 분이 이렇게 좀 있었다면? 있었다면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조금. 또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은 제가 그래서 피아노는 이제 선생님한테만 배웠고, 그러니까 저의 최후의 피아노 선생님인 거고, 드미트리 키타엔코라고 러시아 지휘자인데 한국에서도 KBS 교향악단을 상임지휘자 잠깐 하셨었어요. 한 10년 그래도 가까이 하셨는데 한국이랑도 좀 연이 있으신데 제가 처음 그분하고 연주한 게 2012년 정도였나? 13년 정도였나? 그때 나중에 이제 안 건데 그거는 저는 그냥 어디 초청을 받았는데 선생님이라고 연주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 사모님이 제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연주한 거를 보셔서 쟤랑 좀 연주 좀 불러봐봐 이렇게 해서 부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를 정말 그 후에 너무 많은 연주에 불러주시고 같이 했었는데 요새 되게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 지휘자들은 보통 이제 고집 센 지휘자도 많고 그렇죠. 자기한테 막 와주기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카라얀 뭐 이런 그런 카리스마틱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선생님은 진짜 너무 그냥 제가 하는 거를 약간 되게 선장 같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같이 가주는 그런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음악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배에 올라탄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좋고 그런 요새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러움 요새 막 이렇게 음악가가 사실 클래식 음악도 이제 연주 경향이라는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막 이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만들고 막 이런 음악이 되게 또 많이 각광을 받는다면 선생님 음악은 이렇게 좀 이렇게 흐르는 대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두는 그런 음악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너무 그립고 선생님은 요새는 연주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코로나 이후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신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쵸. 느낌이 많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음악계, 또 공연계, 또 예술계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하세요? 평소 근데 연습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공연 잡히기 전에 연습이 되게 궁금해요. 생활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연이 그 말은 다른 공연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들을 계속 준비를 먼저 해야 되니까 사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먼저 오는 경우 잘 없고 예, 그때 가서 이렇게 예, 직전에 근데 제가 좀 또 미루는 성격이긴 해요. 그러세요? 제가 예,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할 때 저랑 비슷하네. 진짜요? 네, 저도 그래요. 지금도 한 30개 정도 할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타이트한 거를 초치기로 해요. 사실 어제도 그래서 밤샌 거예요. 아, 그러세요? 뭐 공감의 웃음인가요? 예, 약간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사실 연습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지 뭐. 맞아, 맞아. 네. 거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오늘 만약에 시작하면 내일 하고 모레 뭘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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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플래닝을 좀 하고. 네.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이제 남이 볼 땐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네. 볼 때는 논다고 생각해요. 다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어. 있는데. 심지어 저도 제가 노는 것 같아요. 아, 약간의 죄책감이 있으시구나. 네, 많이 있어요. 아, 많이 많이. 있어요. 네, 아, 그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루 루틴. 아, 궁금하다. 저는 이게 진짜 루틴이라고 그 단어를 말씀하신 거 자체에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찔리는 게 사실 삶의 패턴이 이렇게 루틴을 갖는 게 약간 사치인? 왜냐면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월드투어를 다니시니까. 네, 맞아, 만약에 맞아. 무슨 루틴이 제가 있으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시차도 예, 시차도 네.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계속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언제 딱 자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 못 자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교 다닐 때도 서울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는데도 맨날 다르게 사는 게 너무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제가. 진짜 천재 같다 근데. 그러게요. 왜요? 손절임이 루틴이. 연습도 매일 안 한다 그래. 그 뭐야? 연습은 언제 하세요? 그러면? 연습을 이제 다 하고 싶다. 더 할 때? 이상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더 이상은 안 할 수가 없다. 아니 내가 곡술따랑 비슷하네. 이때 오늘 안 하면 올라갈 수가 없다 무대. 그런 날이 딱 어느 날 오잖아요. 네. 그게 뭐 가끔씩은 뭐 그게 전전날일 때도 있고 일주일 전일 때도 있고 한 달 전일 때도 있고 와.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시간이 딱 오죠. 와 그럼 이틀 전에 연습하고 올라가신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네. 정말 시간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때도 있고 아, 어렸을 때는 그럼 어렸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예, 연습하는 기계적인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잔머리 많이 써서 그런 연습을 최대한 덜 했거든요. 와 근데 더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가만히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쭉쭉 하는 거를 연습을 몇 번 더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처음에 언더 더 선? 네. 언더 더 선 그 음반도 저는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네. 그거는 제가 그냥 낸 거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자체로. 어떤 아. 음반이었어요? 그게 뭐 어떤 그게 연주를 제가 어떤 음반이었냐면 되게 그건 좀 제 생각엔 컨셉이 특이한 건데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음반 말고 그냥 어디 배경음악이 되게 원해서 만든 그 음반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클래식 음악에 저는 쓰임이 많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경을 좀 다르게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되게 좀 가볍고 짧은 음악들? 그치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곡도 많이 넣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실 음반 자체도 좀 한 1시간 정도로 짧고 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네. 마치 태양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하던 네. 음악을 틀어놓고 맞아요. 너의 네. 일을 해라.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 예.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챌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랑 같이 음반 낸 것도 최근에도 러브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짜 영광이에요.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할 때 특히 첼로 피치에 너무 예민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첼로 피치가 안 맞으면 연주가 막 방해된다든지 뭐 피치요. 예를 들면 사실 뭐 튜닝 튜닝에 예. 피아노가 근데 워낙 제가 조율을 하지 못하는 악기다 보니까 예. 답답은 하지만 예. 그냥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피아노가 튜닝이 어긋난 경우도 있겠네요. 너무너무 많죠. 아. 네, 너무너무 많죠. 네. 너무 너무 그렇겠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거는- 다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 네. 몇몇 노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돌아버려요. 거길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차라리 다 떨어졌거나 뭐 다 예. 높으면은 예, 상관없지만 한두 개가 그랬을 때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갔는데 뭐 이게 뭐 A장 쪽 곡인데 A 그러니까 라음이 떨어져 있다. 뭐 그러면 아, 자꾸 그 뜸은 계속 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네. 벌렁벌렁거리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예. 네. 우리는 이제 불안함으로 오거든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 클래식 음악하는 분들이 의상비도 엄청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제일- 저희 사니까. 오. 예. 아, 본인이 다 사세요? 제가 그 좀 긴 시간 동안 저 의상을 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 예. 지금 잠시 일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뭐 그 전에 선생님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사는데 요새 막 이제 인스타그램 시대부터는 네. 한 번 입으면 100번 입은 것처럼 보이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올리면. 네. 예. 맞아.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옷이 딱 한 달 된 옷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계속 그 옷만 입냐고 아. 질문하신 적 그렇구나. 있었어요, 진짜. 사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 좀 이렇게 보면서 다니죠. 아. 뭐가 있나. 그렇구나. 네. 또 패션 감각이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네. 좋아하는데 또 사실 저희 옷은 예쁘기만 하면 다가 아니니까 그쵸, 그쵸. 불편하면 또 못하니까 아, 맞아요, 제약이 맞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 음악에 네. 또 어울려야 되고. 네, 예, 그게 예, 되게 예, 중요하고.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 곡이랑 너무 딴판인 옷은 또 제가 입기 싫고. 그렇죠. 예. 세속적인 질문이지만 네. 한 달에 얼마나 한 달에 한 달 궁금해. 평균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보일 때마다 만약에 한 세 네. 달에 한 번 산다? 막 네. 그러면 제 버젯은 대략 저는 1,000불 넘어가는 건 잘 안 사요. 한 벌에?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은 거의 안 사요. 아. 선물이면 130, 40 정도. 네. 그쵸, 그쵸. 네. 가장 힘들 때 나한테 위로가 되는 작곡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네. 베토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베토벤을 어디 가서 많이 연주를 물론 저는 공부는 많이 했어요, 베토벤을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뭐 누구나 사실 음악가들한테 베토벤 빼놓기가 어려운 작곡가지만 예. 그리고 저도 뭐 소나타도 정말 많이 치고 콘체르토도 이렇게 합주곡도 많이 연주하고 했지만 막 제가 누가 좋아요 했을 때 저는 뭐 모차르트 많이 좋아하고 네. 예, 뭐 슈만도 좋아하고 아, 슈만 너무 좋죠. 예, 뭐 라흐마니노프나 찰콥스키도 좋아하고 하지만 어디 가서 베토벤이 제일 좋다고 말을 해본 적 많이 없는데 위로가 가장 많이 되는 작곡가는 단연 베토벤이 아닌가 네, 생각해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예. 뭐랄까 좀 굉장히 고독해요. 진짜 예, 굉장히 너무 고독하고 공감해요. 네. 혼자 그 어떤 그 강가에서 앉아 있는 너무 공감해요. 뒷모습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그냥 그게 나인 것 같은 생각이 좀. 쇼팽은 너무 화려하고 그러기에는. 네, 베토벤은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선율이 변화를 하거든요. 네네. 곡의 특징이. 네. 근데 그러면서 감동이 점점 막 벅차오르는데 그런 느낌을 갖다가 다른 작곡가한테 느끼기에는 예, 쉽지가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손예원 씨 그 공연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아, 네, 제 공연이요. 예, 근래에 있는 공연. 아, 예.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남은 공연이 10월 올해 남은 공연. 예, 그래서 10월에 제가 리사이틀이 첫째 주에 네. 있고 그 공연에서는 제가 조금 그때도 약간 좀 희한한 레퍼토리를 오. 네, 모아서 이제 하는데 그 공연의 레퍼토리의 특징은 그 작곡가들이 예. 모두 피아니스트였어요. 오. 네, 그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작곡가는 알리시아 텔라로차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네.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스페인 여자 피아니스트인데 평생 자기가 몇 개를 써놓고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도 어디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에 뭐 이제 너네가 하고 싶으면 발표해라 뭐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그런 늦기 전에 빨리 해. 아 진짜.
진짜 내가 내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이런 곡들도 실 수 있고, 예. 다 너무 재밌겠다. 네,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각기 다른 좀 색깔로 뭐 그 중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라흐마니노프, 뭐 체르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를 하는 그, 재밌겠어요. 네, 리사이틀이 있고 그리고 리스트 곡도 있나요? 리스트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리스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리스트 프란츠 리스트 곡도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12월에 공연 한 개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12월에. 네. 음반 계획은 음반은 제가 내년에 하나 나올 음반이 이제 하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는데 모리스 라벨이라는 네. 프랑스 작곡가인데 맞습니다. 라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1차 대전에 잠시 참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참전에 싸운 건 아니고 운전병으로 지원했다. 그것도 탈락을 해서 그냥 트럭 운전을 했는데 그 정말 짧은 그 시간에도 너무 외상을 많이 겪고 정신적 외상을 많이 겪어서 그 전쟁 전하고 전쟁 후에 그 작곡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쟁 후에 그런 그 사람의 그 작곡 스타일에 되게 좀 심취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쓰인 곡들, 예. 그때 또 피아노 협주곡을 2개를 썼는데 그때 써였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은 왼손으로만 치는 곡인데 오른팔을 잃은 피아니스트가 그 곡을 요청을 대박. 해서 라벨이 지은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거의 라벨의 최후의 곡 중에 하나예요. 당장 들어봐야겠다. 네, 내년에 나오면 이제 바로 제가 바로 갖다 드릴게요. 근데 그 곡 2개를 이제 협주곡 2개를 녹음했고 공연도 하시겠네요. 네, 아마 그래서 내년 한 5월쯤에 그 라벨 협주곡 연주하는 공연도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고잉홈 활동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어떻게 공연을- 시작하셨어요?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모르는 분들 사실 더 많으시겠죠. 왜냐면 저희가 생긴 지가 참 2년 정도. 2022년. 네. 고잉 홈 프로젝트예요. 네, 고잉 홈 프로젝트, 집으로 가는 프로젝트. 네, 고잉 홈이라는 거는 원래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한국 출신 연주자들, 많죠. 그 사람들이 저희가 모인 오케스트라거든요.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집에 가는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가제처럼 만들어도. 조수민이랑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 누구나 사실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저희의 그런 애완, 누구가 됐든 애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그룹이 하나 있고 또 반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해외 출신 연주자분들. 그래서 저희 그렇게 2 그룹이 섞인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홈이라는 그 개념을 조금 다양하게 가지고 왜냐면 꼭 한국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사실 또 그런 이런 국수주의적인 그런 거에서는 또 좀 탈피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한국에 또 제2의 고향인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많잖아요. 요새는 특히 많죠, 더 많죠.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2 그룹이 만든 오케스트라인데 2022년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2022년 공연하고 23년 공연을 2번 했고 이번 올해 7, 8월에 공연을 2번씩 해서 총 4번 했고 12월에 이제 남은 공연 하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가장 모셨던 손님 중에 최장시간으로 녹화를 정말요? 진행했는데 네. 그만큼 이야기가 풍성했고 이게 참 편집이 또 짧게 나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앞으로도 좀 좋은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면 너무 저로서 영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응원할 거고요. 우주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전 세계 이런 거 안 돼. 우주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넘어서 우주 최고의 음악인 우주 최고의 작곡가까지 되시리라는 확신을 함께 들면서 손여름 더 높이 올라가자! 맞습니다.